네, 안녕하세요. 양슐랭 가이드입니다. 2024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올려드렸던 곳 중에 손님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몸이 이상하셔서 더 이상 운영 못하시고 문을 닫은 곳들도 여러 군데 생기고요. 괜찮았는데 손님들에게 너무 불친절하거나 음식의 질이나 양이 매우 변질되어 버린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삭제도 하고 지워 나가고 있긴 한데 새로 결산하는 의미로 먼저 15곳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기존에 있던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곳들을 포함해서 강릉 맛집 베스트 15를 하는 거니까요. 강릉 여행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오무란이라는 소바 우동 전문점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느낌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원래는 도쿄에 있는 니시아자부에서 시작된 곳인데요. 2대 장인이 이시노 유키라는 제자분이 여기 오셔서 소바와 우동을 전문으로 음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메밀이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펼치고 칼로 잘라서 만들어야 우리가 일본에서 보통 300년 된 집, 500년 된 집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맛들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가 그런 걸 한다고 해요. 메뉴는 정식이랑요 차가운 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텐머리 소바하고 산미 소바 시켰습니다. 이 음식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에서 먹던 그거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튀김은 굉장히 품질이 좋았고요. 메밀면 같은 경우는 자극적이지 않아서 계속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참 여기 메밀면 찍어 먹는 소스 있잖아요. 저거 소스만 따로 먹으면 엄청 짭니다. 메밀면을 담가다 먹었을 때 딱 적당한 간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만 드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산미소바가 나왔는데 역시 예상대로 세 가지 맛입니다. 한 가지는 튀김, 그리고 명란, 마지막으로 저 하얀색은 마를 갈아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맛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저 마 들어간 음식들이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저런 음식이 메뉴에 따로 있거나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맛있는 집이었어요. 일본에 가지 못하시더라도 일본 전통 소바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무란 와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추천 메뉴가 있는데요. 저희가 간 날은 고등어 초밥이었습니다. 10,000원에 엄청 큰 4피스가 나오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 김밥 프리미엄입니다. 김밥집에 프리미엄이라는 이름 붙였잖아요.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위험한 이름이죠. 고급이나 프리미엄, 럭셔리 이런 단어들은 잘못 붙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 왜냐면 기대 안 했다가 만족하는 거하고 기대를 엄청 시켜놓고 실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당하게 김밥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곳을 제가 소개하는 거는 그만큼 잘 나오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네, 외부도 엄청 예쁘게 단장을 하셨고 김밥집이라고 하기엔 과할 정도로 돈을 좀 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사진도 잘 나오고 감성 있는 모습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돈을 아끼지 않고 장만하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문을 키오스크로 합니다. 특히 김밥 메뉴가 주로 이루고 있고요. 다른 라면이나 떡볶이, 쫄면 이런 메뉴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기가 진짜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프리미엄이니까 엄청 세심합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커스텀 할 수 있어요. 당근이나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키오스크에서 빼달라고 말할 수 있고요. 햄이나 단무지, 깻잎 이런 것들도 키오스크에서 바로바로 빼줄 수 있습니다. 원래 한국은 안 그런데 외국 식당에 가면 엄청 세세하게 주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강릉김밥 프리미엄점에도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치마도 요즘 최신 일회용 앞치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도 준비하셨고요. 앞에 보면요. 완전 오픈 주방인데다가 엄청 깨끗하고 빛나게 관리되는 곳에서 요리를 하시고 김밥을 직접 말아주십니다. 김밥 속재료들도 어디서 갖고 오신 게 아니고 전부 이렇게 직접 준비하셔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사모님이신데 김밥을 말아주시거든요. 제가 좀 봤는데 가격이 일반 김밥보다 조금 비싸요. 그래서 재료가 비싼 건지 양이 많은 건지 봤는데 보면서 납득이 갔습니다. 재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굵기가 어마어마하고 그렇다고 밥량이 많은 게 아니라 속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제가 가서 좀 물어봤는데 김밥 한 장으로는 도저히 마를 수가 없어서 한 장 반으로 만다고 그래요. 저희가 엄청 좋아하는 돈가스 김밥도 말고 있고 그리고 다른 김밥들 말고 있는 장면을 좀 찍었는데요. 정말 속재료 넣는 거 보면 이거 말 수 있는 거 맞아 하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구경하게 됐습니다. 김밥 만들어지는 장면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게 김밥을 잘 말아도 커팅하는 게 문제잖아요. 다행히 여기는 최신식 자동 커팅 기기가 있어서 깨끗하게 커팅이 되고요. 저희가 먹으면서 보니까 배민 주문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포장을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포장 용기도 엄청나게 신경 쓴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고 가고 집에서 뚜껑 열었을 때에도 정말 프리미엄 김밥을 먹었다는 느낌이 확 들죠. 김밥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김밥 재료들이 컬러 조합도 잘 돼 있고 싼 재료들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밥도 적당량만 테두리로 두르고 있어가지고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을 먹어도 강릉 김밥 프리미엄점에 와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희는 이날 다른 떡볶이나 라면, 쫄면까지 시켜서 먹었거든요. 4명이서 먹었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걸로 예상이 됐어요. 근데 남은 거 포장도 여기 사장님이 정말 잘하십니다. 어떻게 남기든 간에 마치 새 거를 포장해 주는 것처럼 깔끔하게 포장을 해주시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밥 메뉴 중에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 명이김밥 맛있고요. 돈가스 김밥은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우김밥 한번 시켜보시는데요. 얘는 맛도 있지만 비주얼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강릉 김밥의 명물인 불참치 김밥도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맛이 있긴 한데요. 제가 특히 와서 여러 번 반복해서 시키는 메뉴 말씀드렸고요. 좀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자극적인 거 드시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날치알 김밥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먹었습니다. 결국 다 못 먹어서 포장해서 갔어요. 사실 강릉 김밥 프리미엄점만 있는 게 아니고 강릉 김밥 본점이 있습니다. 용지각 쪽에 있는 건데 메뉴가 똑같진 않아요. 근데 강릉 김밥에 있는 메뉴를 베이스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프리미엄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양쪽 다 강릉 김밥점은 24시간 운영하시거든요. 여기는 뭐 줄도 엄청 쓰고요. 먹기 위해서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수 있어요. 오셔가지고 강릉 김밥집도 와서 드셔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점도 한번 가서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관령 황태촌이라는 곳인데요. 주문지인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현지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곳입니다. 보통 현지인들이 맛집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지인들은 집에서 밥 먹습니다. 집에서 먹을 수 있는데 밖에서 돈 잘 안 사 먹어요. 여기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더 여러 군데 다니시고 저처럼 일부러 집들을 하나하나 다니지 않는 이상은 현지인들이 맛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여기는 그런 현지인 분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자주 오시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돌솥 비빔밥인데요. 여기 대관령 황태촌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음식이 아주 정갈하고 기분 좋게 나옵니다. 하나도 허투루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메뉴 중에 황태해장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돌솥 비빔밥을 시키면 이 황태해장국이 미니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그 메뉴보다는 돌솥을 시키는 편입니다. 다른 메뉴들도 있어요. 황태구이 정식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해물순두부도 추운 날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화국수입니다. 강릉중앙시장에는 먹을 곳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3,000원의 장칼국수와 손칼국수와 잔치국수로 먹을 수 있는 이화국수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네요. 여기 굉장히 유명해서 조금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회전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금방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비빔국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장칼국수처럼 3,000원은 아니고 5,000원인가? 네, 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비빔국수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신짬뽕입니다. 뭐 중국집을 관광지에서 소개하냐 싶지만 여기는 맛집입니다. 이곳은 배달이 안 돼요. 왜냐? 주문진 신짬뽕이 추구하는 맛을 지키기 위해서 배달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면 진짜 맛있어야 되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도 탕수육이 있거든요. 탕수육은 꼭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러움과 바삭함이 공존을 하는데요. 보통 상상하는 그 수준 있잖아요. 그것을 좀 넘어갑니다. 폭신하면서 바삭하고 내부는 부드럽고 이런 건데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아 여기 진짜 양슐랭 가이드가 맛있다고 하더니 진짜 맛있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짬뽕이 유명한데 짬뽕의 경우에는 좀 걸쭉한 강릉에서 유명한 그런 스타일의 짬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는 해물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오셔서 드셔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카페밀인데요. 브런치 먹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카페라서 커피도 있지만 파닌이나 토스트, 스크램블, 스콘, 또 원팬까지 바닷가가 있는 휴양지에 오셔서 기분 좋은 브런치를 먹을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브런치라고 해서 가서 먹어봤는데 흔하디 흔한 베이컨에 스크램블, 빵, 소세지 이런 거 나오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르니까요. 오셔서 기분 좋은 여행이 시작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레라는 집인데요. 여기 백반정식 하는 곳이거든요. 여긴 정말 아무도 모를걸요.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 같은 곳입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은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데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오시면 백반정식을 10,00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 굉장히 유명한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 캠핑장에서 캠핑하시고 아침에 좀 여유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식사하시면 되겠네요. 주말에는 원래 문 안 여는데요. 미리 연락하시면 한 분은 안 되고 2인 이상인가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남매식당입니다. 여기 지금 식당을 왔는데 밖에서 보면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문을 연 거예요. 근데 들어온 사람만 이제 먹을 수 있고 제가 먹다 나와서 찍은 거거든요. 새로운 손님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피크인 점심시간인데 너무 손님이 많아가지고요. 조금 늦으면 바로 셔터를 내리십니다. 안에 계신 분들이 남매인 것 같은데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6,000원, 7,000원 수준이에요. 혹시 외국인 친구 놀러 오시면 여기 한번 와보시면 우리도 맛있고 외국인 친구도 진정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렇다고 맨날 한정식 데리고 가기는 너무 비싸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2만원, 3만원짜리 한정식을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오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반찬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푸짐하게 나옵니다. 여기 특히 사장님의 손이 엄청 크고요. 인심이 후하셔가지고요. 풍성히 주시고 먹고 있는데 계속 뭐 더 줄 거 없냐고 물어보시는 그런 분이에요. 저희는 이날 김치찌개하고 청국장 시켰는데 청국장은 특히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청국장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와보시면 좋겠지만 아침 일찍 시작해서 장사는 일찍 마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곡 마라탕입니다. 여기는 원래 마라탕, 마라샹궈, 꺼바로우가 메인인 집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여기가 왜 맛있냐면 그냥 진짜 중국 현지 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중국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마라탕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는 요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요리를 하나씩 다 먹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향가지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디삼선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3가지 재료가 들어간 건데 가지를 위주로 한 거죠. 맛있습니다. 그리고 볶음면도 있고 한번 드셔보시면 되는데 양이 굉장히 많고 가격은 양에 비하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 요리 하나 시켜 드시고 공깃밥 2개 시켜서 드시면 정말 맛있는 식사가 되실 겁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는 어향가지가 가장 맛있어가지고 기회가 되면 어향가지를 먹곤 합니다. 문제는 너무 바빠서 주문을 못 받으세요. 특히 저녁 시간에 가면 마라탕이랑 꺼바로우 외에 다른 주문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막 불친절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너무 바쁘니까 사모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미안해 하시는데 실제 주문 받아놓고 음식이 안 나오면 그게 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못 받으시는 거니까 어향가지 드시고 싶으시면 점심 때 가셔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점심에도 손님이 많으면 못 드실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예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횟집인데요. 저는 뭐 어리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나이대의 특징이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회 먹으러 가서 바가지 쓰거나 사기 당할까봐 걱정을 좀 많이 하죠. 그래도 바닷가 오면 회를 좀 먹고 싶긴 한데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그럴 때는 여기 주문진 회센터에 있는 수양수산 오시면 됩니다. 주문진 회센터나 강원장 모텔을 찍고 오시면 이런 곳이 나오는데요. 이 건물 오른쪽에 회센터 모텔 주차장이라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찻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이렇게 넓은 주차장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저기 보이는 모텔 회센터 입구라고 써져 있는 곳으로 내려가시면 이 입구로 나오셔서 회센터 입구에 들어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수양수산에 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요. 초입부터 이제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수양수산은 거의 제일 안쪽에 굉장히 큰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회센터가 주문진에서 굉장히 오래된 센터인데요. 한동안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 수양수산 덕분에 활기를 찾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족분들이 같이 운영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너무 인간적이시고 친절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직하게 장사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최근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더 걱정 없이 시킬 수 있게 됐는데요. 사장님 추천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거든요. 소중되고 4만원, 6만원, 8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4만원은 두 분이 드실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는 원래는 가셔서요. 예전에는 저희 6명인데 얼마치 먹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만족할 만한 양과 금액을 맞춰주시는 곳이었어요. 이제는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메뉴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돼 있죠. 수조가 이렇게 있고요. 보이는 곳에서 바로 잡아서 회를 떠주십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싶으시면 구경하시고 또 어떤 건지 물어보시면 사장님이 뭐 귀찮아가지고 이것저것 돈만 벌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물론 회를 뜨는데 방해될 정도로 저희가 말을 시키면 안 되겠죠. 가셔서 서로 이해하면서 식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특히 회도 많이 나오지만 스키다시라고 하죠.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주변에 나오는 것들이 막 쓸데없는 걸로 채워져 있지 않고 모두 해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회를 먹으러 가고 수산물을 먹으러 갔는데 돈가스를 먹고 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골뱅이나 홍게 그리고 열기, 물회 이런 것들이 스키다시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가지 걱정 없이 만족할 만한 회를 심지어 횟집에서 먹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제가 이야기하다가 들은 건데요. 조개가 있잖아요. 회로도 먹습니다. 신선한 게 있으면. 근데 이렇게 흔들어 보면 저야 이제 보여주셔도 잘 모르지만 소리가 다르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안 좋으면 살아있다 하더라도 바로 걸러서 버려야 손님이 배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은데 완벽하게 상하지 않으면 그걸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여기 사장님은 다 골라 다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믿을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유튜브 보고 왔다고 얘기하시면 더 반갑게 맞아주시겠죠. 원래가 잘 나오는 곳이니까요. 특별한 건 바라지 마시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부동 막국수입니다. 이름은 사실 조부동 막국수인데 이름과는 정말 맞지 않는 식당이에요. 근데 현지인들이 먹으러 가는 그런 곳입니다. 메뉴 보시면 막국수, 비빔막국수가 있는데 여기는 수제 왕돈가스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가게 이름이 조부동 막국수, 메뉴도 막국수가 있지만 수제 왕돈가스 시키시면 돼요. 엄청 큰 수제 왕돈가스가 나오는데 문제는 왕돈가스를 시키면 이렇게 옛날 통닭 있잖아요. 여기 한 반마리 정도가 1인당 나옵니다. 되게 웃기죠. 근데 이게 또 옛날 통닭이라 맛도 좋아요.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강릉 중앙시장에 있는 광덕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소머리국밥을 하는 곳이고 비주얼을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유명한 곳이고 워낙 오랫동안 맛있는 맛을 해주신 곳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죠. 뜨끈한 국물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 가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구이촌입니다. 교동 시내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저녁에 구워 먹는 지리산 흑돼지도 맛있긴 한데요. 점심 특선 메뉴가 좀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도 차돌 된장이랑 냄비 비빔밥을 시키시면 이렇게 완전히 느낌 있는 곳에 냄비 비빔밥이랑 집에서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차돌 된장찌개가 나와요. 가셔서 점심 특선 중에 골라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차돌박이 김치 두루치기라는 굉장히 정직한 이름의 사장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엄청 유명한 곳이고 여기도 좀 늦게 가면 밥이 부족해서 드실 수 없는 곳이니까 점심시간 너무 한참 지나서 가시지 말고요. 늦지 않게 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메뉴 보시면 식사는 2인 이상이고 1인분에 11,000원이거든요. 근데 저 1인분에는 정말 기본적인 메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추가 메뉴 있죠. 고기 추가, 두부 추가, 만두, 당면사리, 라면사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가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저거 다 추가하시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고기는 처음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두부나 만두나 사리 같은 거 저희는 라면사리 넣는데요. 넣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맛이냐면 진하고 걸쭉한 스타일의 맛입니다. 강릉의 젊은 연령대 분들이 놀러 오시잖아요. 드시면서 엄청 맛있다고 느낄 것 같은 그런 김치찌개예요. 간이 좀 세서 완전 밥도둑이니까 배부르게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릉 맛집 베스트 15 먼저 마쳤는데요. 맛집이라는 거는 맛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분도 중요합니다. 우리 손님도 손님들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지만 장사 잘 되신다고 자꾸 손님들한테 무례하게 대하시고 그러면 시간 내고 비용 써서 놀러 오고 일부러 찾아왔는데 많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그 가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욕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맛, 또 변하지 않는 청결, 변하지 않는 퀄리티로 서로 기분 좋은 강릉 여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방에서 그리고 사업체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그럼 기분 좋은 강릉 여행 되시고요. 또 사장님들도 사업 번창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